양자 실험 구글이는 단순히 예상보다 몇 단계 앞선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주 최근까지 응용 물리학 자체의 실질적인 한계로 여겨졌던 영역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비유가 아닙니다. 기술적인 관찰입니다. 얻어진 결과는 기존 예측을 뛰어넘었고 통계적 안전 마진을 무너뜨렸으며 현대 양자 컴퓨팅의 근간을 이루던 많은 가정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문제는 언론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논쟁거리는 아닙니다. 기술 보고서, 내부 검토, 비공개 세미나, 그리고 물리학자들 간의 신중한 소통 속에서 논의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신중함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실험 결과가 이론보다 더 잘 맞아떨어질 때 문제는 그 성공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이해에 존재하는 공백을 드러내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속도나 순수한 연산 능력이 아닙니다. 발생한 일은 훨씬 더 미묘했고 바로 그 때문에 더욱 불안감을 자아냈습니다. 양자 시스템은 기존 모델들이 지속 가능하다고 여겼던 수준을 뛰어넘는 결맞음과 작동 안정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간단히 말해 이러한 현상이 불가능해 보이는 조건에서도 유용한 양자 상태를 더 오랫동안 더 적은 손상으로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수년간 양자 컴퓨팅의 가장 큰 병목 현상은 거의 기술적 정설처럼 여겨졌습니다. 바로 디코히어런스, 디코헤런스였습니다. 열잡음, 전자기 간섭, 그리고 시스템 결함에 대한 큐피트의 극심한 취약성은 항상 극복할 수 없는 한계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점진적인 발전은 가능했지만 그 한계를 넘어서면 발전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거나 불안정해지거나 혹은 단순히 지속 불가능해진다고 여겨졌습니다. 새로운 실험은 바로 그러한 통념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데이터는 예측 곡선에 잘 들어맞지 않는 성능을 보여줍니다. 이는 단발적인 오류나 이상치 측정값이 아닙니다. 이러한 현상은 반복되고 지속되며 단순화된 설명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물리학자들이 실험상의 결함을 인정하고 결과를 수정하려고 해도 시스템은 여전히 일관된 반응을 보입니다. 이는 불편한 수정을 강요합니다. 모델이 불완전하거나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던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경우든 결과는 같습니다. 이론적 한계는 더 이상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유형의 획기적인 발견은 응용과학에서 흔히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론이 먼저 발전하여 새로운 실험을 위한 발판을 마련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순서가 반대입니다. 실험이 먼저 이루어졌고 이제 이론이 그 뒤를 따라잡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순간을 모델과 현실 사이의 일시적인 불일치라고 표현합니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더욱 직설적으로 확장성, 오류 수정, 큐비트의 집단적 행동에 대한 특정 가정이 과대평가되었거나 오해되었을 수 있다고 인정합니다. 이러한 분석들의 공통점은 신중한 침묵입니다. 누구도 섣부른 결론을 내리고 싶어 하지 않지만 관찰된 사실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더욱 민감하게 만드는 기술적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이 실험은 완전히 새로운 환경이나 특이한 물리 법칙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알려진 아키텍처 내에서 점진적인 개선, 제어 최적화, 그리고 엔지니어링의 미세 조정을 통해 수행되었습니다. 이는 결과가 재현 불가능하거나 매우 인위적인 조건에서만 가능했다는 편안한 변명을 무력화합니다. 다시 말해, 그 돌파구는 혁명적인 이론적 도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론상으로는 애초에 실패했어야 할 시스템을 정확하게 실행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첫 번째 경고 신호가 나타납니다. 아직은 미묘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신호입니다. 시스템이 우리가 안전하게 모델링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작동하기 시작하면 단순히 예측 가능한 도구에 머무르지 않게 됩니다. 미지의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시스템은 작동하고 결과를 내고 문제를 해결하지만 그 완전한 이유는 우리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딜레마가 아닙니다. 과학에서는 결과를 관찰하는 것만큼이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적인 신뢰성, 행동의 일반화 능력, 심지어 사용의 안전성까지도 이러한 이해에 달려 있습니다. 명확한 설명 없이 기대 이상의 성능을 보이는 시스템은 모호한 영역을 만들어냅니다. 즉, 사용하기에는 충분히 신뢰할 수 있지만 완전히 이해하기에는 너무 불투명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발전은 신중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 규모가 작아서가 아니라 너무 커서 빠르게 소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계산 가능한 것에 대한 기대치뿐만 아니라 우리의 물리적 직관을 뛰어넘기 시작하는 시스템을 다루는 방식에 대한 기대치까지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양자 컴퓨팅은 어렵지만 개념적으로는 통제 가능한 유망한 기술로 여겨졌습니다. 우리는 병목 현상이 어디에 있는지, 왜 발생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달라진 점은 이러한 경계가 더욱 명확해졌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경계 중 하나가 무너진다면 나머지 경계들도 더 이상 절대적인 확실성을 보장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건 문제의 첫 번째 단계에 불과합니다. 기술적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이 실험은 더 심오한 무언가를 드러냅니다. 바로 집단적 행동이 단순한 국소적 규칙으로는 완전히 예측할 수 없는 시스템들의 상호 의존성이 점점 커져간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물리학의 다른 분야에서는 이미 알려져 있지만 계산 분야에 본격적으로 도입됨으로써 판도를 바꿔놓을 것입니다. 이것은 당장 통제력을 잃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체제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론이 실험을 이끄는 과학에서 실험이 이론의 경계를 넓혀가는 과학으로의 전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주는 드물게 후유증을 동반합니다. 지금까지 제시된 내용은 문제의 표면적인 부분, 즉 원시 데이터, 성능, 경계 침범에 불과합니다. 이제 필연적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됩니다. 시스템이 이미 우리가 편안하게 설명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면 우리가 더욱 미묘한 경계를 넘어서게 되기 전에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요? 지금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단순히 성공적인 실험에 대한 이야기에서 벗어나 과학이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는 능력보다 더 빠르게 발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편차에 진정한 영향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실험실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양자적 발전을 변화시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구글 진정으로 혁신적인 것은 기술 그래프에 제시된 추상적인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연쇄 효과, 그것이 야기하는 것은 까지 실험실에서 나온 것이 우리 현실의 아주 특정한 영역들과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최근까지 양자 컴퓨팅은 먼 미래의 개념적인 약속으로 여겨졌습니다. 강력한 기술임은 분명하지만 여전히 통제된 환경에서의 시연, 매우 특정한 문제 해결, 그리고 실용성을 입증하기 위해 장황한 설명이 필요한 결과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험이 이론적 안정성 한계를 뛰어넘어 반복 가능한 성능을 보여주면 이러한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시점부터 질문은 이것이 작동하는가가 아니라 어디에 먼저 적용될 것인가가 됩니다.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논의하는 데이터는 단순히 효율성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특히 복잡한 시스템 시뮬레이션과 같은 특정 유형의 계산이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방식으로 실현 가능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신약 속 분자의 거동부터 첨단 소재의 특성 예측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포함하며 현재 이러한 작업은 대략적인 근사치나 수년간의 시행착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예로 화학 시뮬레이션을 들 수 있습니다. 기존 컴퓨터에서는 큰 분자 내 전자 간 상호작용을 정확하게 모델링하는 것이 금세 불가능해집니다. 계산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훨씬 안정적인 양자 시스템을 활용하면 이러한 유형의 시뮬레이션은 더 이상 학문적 호기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발견 속도를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며 양리학, 에너지, 새로운 산업, 화합물과 같은 분야의 연구 방식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덜 논의되지만 그에 못지않게 심각한 또 다른 영향은 디지털 보안에 있습니다. 현대 암호학의 상당 부분은 특정 수학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따르는 실질적인 어려움에 기반합니다. 이는 문제가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기존 컴퓨터로는 해결하는 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양자 컴퓨팅 능력의 예상치 못한 도약이 일부 과장처럼 하룻밤 사이에 인터넷을 마비시키지는 않겠지만 이미 불안정했던 시나리오, 즉 수십 년을 위해 설계된 보안 시스템이 예상보다 훨씬 빨리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는 정부,
기업, 그리고 간접적으로는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 즉 사실상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한때 전문가들만의 문제로 여겨졌던 것이 이제는 조용히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프로토콜 업데이트, 양자 컴퓨팅 이후, 시스템으로의 전환, 그리고 전략적 결정은 더 이상 가설적인 문제가 아니라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의 작동 방식에 있어 훨씬 더 미묘하고 어쩌면 더 불안한 영향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새로운 기술은 비교적 안정적인 이론적 틀 안에서 발전해 왔습니다.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해야 하는지, 어떤 한계를 존중해야 하는지, 어떤 오류를 예상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험 결과가 예측을 벗어나면 이 틀은 정확성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과학은 다른 모드로 전환됩니다. 즉, 확실성에 덜 의존하고 탐구에 더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부 물리학자들은 이 시기를 전환기라고 부릅니다. 시스템은 작동하고 결과가 나타나지만 완전한 설명은 아직 구축 중인 단계입니다. 이는 과학사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 아닙니다. 전기, 열역학, 그리고 20세기 초 양자역학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지금의 차이점은 속도입니다. 이러한 시스템들은 고립된 수십 년에 걸쳐 개발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사슬, 전략적 의사결정, 그리고 실제 응용 분야에 거의 실시간으로 통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속화는 기술에 대한 인간의 행동 양식을 변화시킵니다. 어떤 기술이 실질적인 결과를 가져다주면 그 기술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불완전하더라도 사용해야 한다는 압력이 커집니다. 이렇게 해서 도구는 실험적인 단계를 벗어나 필수적인 기반 시설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최근의 기술 발전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불편함을 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더 조심성 있는. 이것은 비이성적인 두려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통치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미 자체적인 이론적 모델을 뛰어넘은 시스템의 사용 한계를 누가 정하는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에 충분히 성숙했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들은 추상적인 의미의 철학적 질문이 아니라 행정적, 경제적,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이 주제가 단순한 과학적 호기심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것을 이미 깨달으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발전 상황을 따라잡고 그 영향을 이해하고 그 함의에 대해 질문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닙니다.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는 것은 단순히 채널을 지원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해독하는 데 도움이 되는 분석 자료에 지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먼 미래의 일이 아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공개적인 논의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는 또 다른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해의 비대칭성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깊이 이해하는 집단은 극히 드물고 가장 진보된 실험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집단은 더욱 적습니다. 이는 개발자, 구현자, 그리고 그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 사이의 격차를 점점 더 벌려놓습니다. 실제로 소수의 전문가들이 내린 결정이 수백만 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구조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진보는 단순히 기술적인 차원을 넘어 문화적인 차원으로 승화됩니다. 기술에 대한 신뢰, 과학적 권위에 대한 인식, 심지어 효과가 있으니 괜찮다는 이유로 결과를 받아들이는 방식까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설명이 사용 후에 제공될 때 과학과 사회의 관계에 있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연구자들 스스로도 양자 시스템이 단순한 규칙으로는 예측하기 어려운 집단적 행동을 보일 수 있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물리학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조합적 복잡성이 선형적인 직관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새로운 검증 방법, 새로운 신뢰도 지표, 그리고 예상치 못한 현상에 대한 새로운 과학적 접근 방식을 요구합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성능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 상황에서는 모델의 신뢰성이 완전히 떨어지는 경우에도 시스템이 계속해서 정확한 결과를 내놓는다는 사실입니다. 시스템은 작동하지만 우리가 예상했던 방식과는 다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발전이 경고 신호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완전한 설명 능력을 뛰어넘는 시스템을 기꺼이 사용한다면 필연적으로 제기되는 질문은 더 이상 계산 능력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해한다고 믿었던 한계를 이미 넘어 작동하는 시스템에 중요한 결정, 예측, 구조를 위임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단순한 기술적 오류로 시작된 일이 결국 훨씬 더 심오한 질문을 제기하게 되는데, 이는 단순히 더 많은 데이터나 더 강력한 컴퓨팅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제시된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이러한 양자적 발전을 무시하는 것은 중립적인 입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구조적 변화에 직면한 어떤 선택이든 마찬가지로 그 선택에는 결과가 따릅니다. 심지어 자신은 문제와 너무 동떨어져 있어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조차 말입니다. 실험 구글의는 단순히 기술적인 이정표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세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어떤 도구가 우리의 즉각적인 설명 능력을 뛰어넘어 작동하기 시작하면 사회는 그 도구에 대한 이해가 성숙하기 전에 그 사용을 앞당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기, 원자력, 자동화된 의사결정 알고리즘 등이 그러한 사례입니다. 다만 지금의 차이점은 예측 가능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미 불안정했던 영역에서 이러한 도약이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이를 무시할 때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는 효과가 있으니 사용하자라는 논리가 당연시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리는 언뜻 보기에 안 꼬고 보이지만 책임 소재를 은밀하게 전가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시스템이 그 시스템을 설명하는 모델을 뛰어넘는 행동을 보일 때 우리는 이해를 믿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성공 사례를 믿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결코 보장이 될 수 없습니다. 단지 단기적인 기업일 뿐입니다. 과학 분야에서 이는 방법론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현대 과학은 항상 관찰, 설명, 예측 가능성이라는 세 가지 기둥 위에 세워져 왔습니다. 이제 막 등장하기 시작한 네 번째 요소는 아직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았지만 완전한 설명 없이 작동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타당하고 유용하며 재현 가능한 결과를 제공하지만 그 내부 논리는 단순하거나 직관적인 설명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시스템들이 그 예입니다. 이것이 과학 자체를 무효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과학의 실제적인 한계를 재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험은 다음과 같지 않습니다. 에서의 시스템의 오류는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로 시스템이 옳다는 점에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에 통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보안, 생의학 연구, 에너지 계획, 심지어 복잡한 경제 모델과 같은 분야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것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실패할 때는 어디에 개입해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설명 없이 실패할 경우 그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더 커집니다. 이 문제에는 공론장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는 철학적 차원도 존재합니다. 만약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파악할 수 없는 현실의 구조를 특정 시스템이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인간의 마음, 과학적 모델, 그리고 현실 사이의 관계를 제고하게 만듭니다. 질문은 단순히 이것은 어떻게 작동하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신뢰하기 위해 어느 정도까지 이해해야 하는가로 바뀝니다. 이 문제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는 집단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공공정책에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삶의 방식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위임합니다권 하는 기술 시스템에 부여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은 우리가 통제에 대해 갖는 인식을 형성합니다. 설명이 적용 후에야 이루어지고 어떤 경우에는 결코 완전하지 않을 수도 있는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는 정당한 불편함이 따릅니다. 따라서 이러한 논의의 일부는 기술 분야, 내부 보고서, 그리고 학술 토론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음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흔하고 인간적인 현상, 즉 기존 범주에 깔끔하게 들어맞지 않는 것에 직면했을 때 제도적으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현상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침묵 또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는 진전이 보이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그 영향이 아직 측정 중이라는 것을, 그리고 너무 많은 미해결 질문들이 있어 헤드라인이나 낙관적인 슬로건으로 단순화할 수 없다는 것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 즉 기술적 데이터와 심도 있는 성찰 사이의 공간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논의가 시작됩니다.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컴퓨팅 기술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기가 가장 기본적인 직관에 도전하는 패턴을 드러내기 시작할 때 우리가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양자 물리학은 이미 지난 세기에 이러한 현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양자 물리학은 운영체제, 실질적인 의사결정, 그리고 권력 구조에 통합되어 다시 한번 이러한 현상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상의 핵심 질문이 더 큰 맥락과 연결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만약 현실을 우리의 고전적인 이해 모델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탐구할 수 있다면, 만약 우리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에서도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면, 순전히 기계적이고 예측 가능하며 수동적인 우주라는 개념 자체가 불충분하다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할 것이다. 이는 기술적인 논의에서 좀처럼 넘어서지 않는 경계이지만 모든 요소를 종합해보면 분명해지는 부분입니다. 이 분석을 편안한 결론으로 마무리하는 것은 지금까지 제시된 모든 내용과 모순됩니다. 양자역학의 발전은 하나의 순환을 닫는 것이 아니라 열어줍니다. 그리고 열린 순환에는 맹목적인 열정이나 자동적인 거부가 아닌 지적인 경계심이 필요합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기술이 발전할지 여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결정된 사실입니다. 진짜 질문은 다른 것이며 훨씬 더 불편한 질문입니다. 언즈리의 기계들은 우리가 완전히 설명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지식을 확장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이전처럼 통제할 수 없게 된 것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것일까요? 이런 생각에 공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을 남겨주세요. 꼭 동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연구가 계속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과 같은 순간에는 틀을 깨는 사고가 더 이상 지적인 사치가 아니라 필수적인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